소장님, 하지만 공식적인 절차는 무슨 절차?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12층 강지연 소장의 집무실에는 아침 7시부터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56세의 강지연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그 자리까지 오르는 동안 겪었던 일들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것들이었죠. 소장님, 오늘 오후 2시에 합참 회의가 있습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일정을 알렸어요. 강지연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서류에 사인을 하며 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유나는 언제 온다고 했죠? 24살 딸 강유나는 서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군 관련 일에 관심을 보이고 심지어 어제는 엄마 간호병 모집 공고 봤는데 지원해보고 싶어요라는 말까지 했었거든요. 오후 4시 강유나가 집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바쁘세요? 강지연은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유나의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강지연이 물었어요. 유나는 잠깐 망설이더니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간호병 지원서예요. 제출하기 전에 엄마한테 말씀드리려고요. 그 순간 강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유나야, 농담이겠지? 하지만 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강지연은 천천히 봉투를 열어 지원서를 꺼냈어요. 깔끔한 글씨로 빽빽이 채워진 지원서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엄마가 어떤 자리까지 올라왔는지 알아? 강지연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그 길 여자 혼자 걷기엔 너무 차가워. 특히 너 같은 애한테는 지옥이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유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엄마가 버틴 그 길, 나도 해보고 싶어요. 엄마는 혼자였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엄마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안 돼. 강지연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알아? 너 때문이야. 너만큼은 이런 곳에서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서. 순간 강지연은 딸이 정성스럽게 작성한 지원서를 반으로 찢어버렸어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집무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눈물을 꾹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유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유나가 나간 후 강지연은 바닥에 흩어진 지원서 조각들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딸을 너무 혹독하게 대한 것 같아 미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지독한 시간들을 딸만큼은 겪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강지연은 그때 몰랐어요. 딸이 나가기 전에 찢어진 지원서 한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조각에는 엄마가 막아도 나는 가볼래. 나답게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어요. 강유나는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저 해외 봉사활동 가요. 아프리카에서 간호봉사할 거예요 라고 선언했습니다. 강지연은 딸이 군 지원을 포기한 줄로만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안심하며 그래,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라고 격려해줬어요. 유나는 큰 배낭을 메고 집을 떠났고 가끔씩 국제전화로 엄마 잘 지내요. 여기 정말 보람찬 일들이 많아요 라고 안부를 전해왔죠. 강지연은 딸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유나가 보내온다던 봉사활동 사진들이
모두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것들이었고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배경소리가 묘하게 한국적이었거든요. 그래도 강지연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딸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전 강지연의 책상 위로 빨간 봉투 하나가 올라왔어요. 긴급보고서라는 도장이 찍힌 그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강지연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3기갑여단 의무병 부상자 명단 2025년 5월 15일 성명. 강윤아 이병 입대일 2024년 5월 17일 부상경위 훈련 중 낙상사고 상태 의식불명, 늑골 3개 골절, 안면 타박상, 다수 현재 위치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 서류를 본 순간 강지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윤아가, 자신의 딸이 1년 전부터 몰래 군에 입대해서 최전방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해외 봉사활동을 간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강지연이 부관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윤아가 언제 입대했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나한테 보고하지 않았어요? 부관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소장님, 저희도 방금 알았습니다. 제3기갑여단에서 올라온 보고서인데 강윤아 이병이 소장님의 따님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나 봅니다. 강지연은 서류를 다시 자세히 읽어봤어요. 훈련 중 낙상사고라고 되어 있지만 늑골 3개 골절에 안면 타박상이라니 이게 단순한 낙상사고일 리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윤아가 의식불명 상태라는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차대라. 강지연이 외쳤어요. 국군수도병원으로 가야 해요. 소장님, 하지만 공식적인 절차는 무슨 절차?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강지연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 안에서 강지연은 계속해서 윤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현재 통화 중이거나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멘트만 반복될 뿐이었죠. 1년 동안 받았던 그 전화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강지연은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딸의 모습을 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얼굴이 온통 멍으로 뒤덮인 윤아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 없이 누워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 강지연이 주치의를 붙잡고 물었어요. 우리 윤아 상태가 어떻게 돼요? 언제 깨어날 수 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이 입원하신 지 사흘째인데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상이 꽤 심해서 훈련 중 사고라고 들었는데 이게 정말 사고예요? 강지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의사는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게 정확한 사고 경위는 부대에서 조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군복 입은 남자들이 다가왔어요. 제3기갑여단의 간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강지연을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마치 들키면 안 될 일에 들킨 것처럼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제3기갑여단 간부들이 일제히 경례를 붙였어요. 하지만 강지연은 그들의 인사 따위 받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설명해요. 우리 윤아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강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56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분노에 떨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간부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소장님, 강윤아 이병은 훈련 중 실족하여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최선을 다해 치료받고 있고. 실족? 강지연이 비웃었어요. 실족해서 늑골이 3개나 부러져요? 얼굴이 저렇게 지식여져요? 그 순간 복도 한쪽에서 젊은 군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계급장을 보니 상병이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저기요. 상병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강유나 이병과 같은 의무실에서 근무하는 이민석 상병입니다. 간부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민석 상병? 지금 무슨 짓이야? 하지만 이민석은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어요. 소장님, 유나는 훈련 중에 다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강지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선임들 괴롭힘에 못 견뎌서 휴가도 못 쓰고 의무실에 숨어 지냈어요. 그런데 사흘 전 밤에 이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대장이 불러내서 교육을 시킨다고. 교육이 뭐예요? 강지연이 다그쳤습니다. 주먹으로, 발로. 이민석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유나가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계속 말했는데도 순간 강지연의 뇌리에 번개가 스쳤어요. 아, 그래서 유나가 1년 동안 집에 오지 않았구나. 휴가를 못 나온 게 아니라 나오지 못한 거였구나. 닥쳐. 간부 중 하나가 이민석에게 소리쳤어요.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강지연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분노의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계속 말해요. 이민석 상병. 유나가 매일 밤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엄마 때문에 더 괴롭힘 당할 수 있다고. 이민석이 주머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유나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몰래 녹음해 둔 거예요. 녹음기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엄마, 나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아. 엄마가 왜 그렇게 강해졌는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정말 강해져야 하는구나. 그 목소리는 1년 전에 당당했던 유나가 아니었어요. 지치고 절망에 찬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였거든요. 강지연은 녹음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아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더 있어요. 이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분대장님, 제발이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말 안 할게요. 제발 그만. 그리고 이어지는 건 둔탁한 타격음과 유나의 비명소리였어요. 이 새끼들이. 강지연이 폭발했습니다. 내 딸을 뭘로 본 거야? 간부들은 당황해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소장님, 이건 일부 부사관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이고. 개인적인 일탈? 강지연이 비웃었어요. 그럼 왜 보고서에는 훈련 중 사고라고 되어 있어요? 왜 사흘이나 지나서야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한 간부가 실수로 중요한 말을 흘렸어요. 저희도 강유나 이병이 소장님의 따님인 줄 몰랐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알았다면 뭐요? 강지연의 눈빛이 위험해졌어요. 아, 아닙니다. 하지만 강지연은 이미 모든 걸 깨달았어요. 유나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입대했다는 것, 그리고 그 때문에 더욱 혹독한 괴롭힘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순간 중환자실에서 긴급벨이 울렸어요. 의료진들이 급하게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 상태 급변, 혈압 떨어져요. 강지연은 유리창에 얼굴을 붙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유나의 몸에 연결된 각종 기계들이 요란하게 경보음을 내고 있었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어요. 유나야. 강지연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엄마야. 유나야.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유나를 다시 중환자실로 이송했어요. 다행히 일시적인 쇼크 상태였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강지연의 분노는 더욱 타올랐습니다. 지금 당장 제3기갑여단 모든 관련 서류를 가져와요. 강지연이 간부들에게 명령했어요.
내 딸의 입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록을 다 보겠어요. 간부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소장님, 서류는 부대에 있어서 라고 얼버무렸어요. 그럼 지금 당장 가져오라고 해요. 강지연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2시간 후 제3기갑여단에서 가져온 서류 뭉치를 받아든 강지연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윤아의 이름이 모든 기록에서 깨끗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강지연이 서류를 흔들며 물었어요. 강윤아 이병의 입대 기록이 없어요. 의무병 배치 명단에도 없고 훈련 참가 기록도 없어요. 그게 간부 하나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부 기록이 시스템 오류? 강지연이 비웃었어요. 그럼 이 부상자 명단은 뭐예요? 유령이 다쳤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민석 상병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USB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소장님, 이거 보세요. 이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USB를 내밀었어요. 윤아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몰래 복사해둔 자료들이에요. USB에는 윤아의 실제 복무 기록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입대 첫날부터 시작된 괴롭힘의 기록, 의무실에서 받은 상담 기록,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부대 내 정신건강 상담사와 나눈 대화 녹음까지 있었어요. 2024년 7월 3일 강윤아 이병 상담 기록. 상담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환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자해 충동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강지연의 손이 떨렸어요. 윤아가 자해 충동까지 느꼈다고? 녹음은 계속됐어요. 상담사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윤아 안 돼요. 특히 엄마한테는. 엄마가 알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요? 상담사가 물었어요. 엄마가 국방부 소장이에요. 만약 알게 되면 제가 더 표적이 될 거예요. 이미 몇몇 선임들이 눈치챈 것 같아서 더 괴롭히거든요. 강지연은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윤아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결국 들키게 되었고 그 때문에 오히려 더 혹독한 괴롭힘을 당한 거였어요. 계속 들어보세요. 이민석이 다른 파일을 재생했어요. 2024년 9월 15일 긴급 상담. 이번에는 윤아의 목소리가 더 절망적이었어요. 상담사님, 저 정말 못 견디겠어요. 어제 분대장이 소장님 딸이라고 특별 대우 받을 줄 알았냐면서 녹음이 끊어졌어요. 그 다음 파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강윤아 입영 기록 삭제 지시 2025년 5월 17일 한 간부의 목소리였어요. 상급자 지시에 따라 강윤아 입영 관련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사고 보고서는 일반 훈련 사고로 처리할 것. 상급자가 누구예요? 다른 목소리가 물었어요. 황태성 중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어. 강지연 소장이 알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라고. 강지연의 혈관에 찬 피가 돌았어요. 황태성 중장. 자신의 직속상관이자 오랜 동료였던 그가 이 모든 은폐 작업을 지시했다는 거예요? 황태성 중장이 왜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강지연이 중얼거렸어요. 이민석이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어요. 중장님, 강지연 소장이 알게 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빨리 처리해야 해. 강지연이 딸 때문에 우리 군 전체를 뒤흔들 수는 없어. 걔는 원래 이런 일에 집착하는 성격이야. 그럼 강윤아 이병은 어떻게 하죠? 의료사고로 처리하고 조용히 전역시켜. 그리고 절대 입단속 시켜놔. 강지연은 USB를 쥔 채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의 동료들이 자신이 믿었던 조직이 자신의 딸을 이렇게 취급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소장님, 이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더 있어요. 유나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 핸드폰 화면에는 유나가 사고 당일 아침에 보낸 문자가 있었어요. 민서가 만약 내가 죽으면 이 자료들을 엄마한테 전해줘. 그리고 말해줘. 엄마가 걱정했던 게 다 맞았다고.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강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자책감, 그리고 딸에 대한 사랑이 복잡하게 얽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민석이 물었어요. 강지연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겠어요. 내 딸을 이렇게 만든 놈들 전부 다. 다음 날 아침 강지연은 국방부 감사실로 직행했어요. 손에는 이민석이 준 USB와 모든 증거 자료를 담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감사실장 김준호 대령은 강지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소장님, 무슨 일이시죠? 제3기갑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강지연이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조직적인 병영폭력, 기록 조작, 그리고 은폐까지. 김준호 대령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소장님, 이건 꽤 심각한 문제네요. 하지만 절차상 상급자의 승인이. 그럼 지금 당장 승인 받으세요. 강지연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2시간 후 김준호 대령은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소장님, 죄송합니다. 위에서 감사를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뭐라고요? 강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어요? 황태성 중장님께서. 그 순간 강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황태성 중장이었습니다. 지연아,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강지연은 황태성의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갔어요. 황태성은 의자에 기대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앉아. 황태성이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서서 얘기하겠어요. 강지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왜 감사를 막았어요? 황태성이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며 말했어요. 지연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무슨 짓이라니요? 내 딸을 괴롭힌 놈들을 처벌하려는 거예요. 내 딸? 황태성이 비웃었어요. 내 딸이 누구 허락받고 입대했어? 내가 반대했는데도 몰래 들어와서 사고 친 건 아니야? 강지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사고라고요? 집단 폭행을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지연아, 현실을 봐. 황태성이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너도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얼마나 많은 걸 참았어? 내 딸도 마찬가지야. 이게 군대고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덮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덮으려고? 아니야, 보호하려고 했지. 황태성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내가 알면 또 난리 날 줄 알았거든. 너 성격에 군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게 뻔하잖아. 그럼 당연히 뒤흔들어야죠. 내 딸이 죽을 뻔했는데. 황태성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너도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딸 하나 때문에 내 커리어 접을 생각이냐? 그 말을 들은 순간 강지연은 모든 걸 깨달았어요. 황태성뿐만 아니라 이 조직 전체가 여성을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그딴 자리, 내 딸이 피멍든 걸 보고도 지킬 자리는 아니에요. 강지연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지연아,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어. 황태성이 협박조로 말했어요. 내 딸 일 때문에 군 전체가 시끄러워지면 결국 손해보는 건 너야. 언론에 알려지면 내 딸은 평생 군대 내 폭력의 희생자로 기억될 거고
너는 딸 하나 제대로 못 지킨 무능한 엄마가 되는 거야. 강지연은 황태성의 말에 잠깐 흔들렸어요. 정말로 유나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신 조건을 내줄게. 황태성이 계속 말했어요. 내 딸 조용히 전역시키고 치료비는 우리가 다 부담해. 그리고 너는 이 일을 없었던 걸로 해. 어때? 그 순간 강지연의 핸드폰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소장님, 강유나 이병이 깨어났습니다. 강지연은 황태성을 째려보며 말했어요. 답은 내일까지 생각해 보겠어요. 병원으로 달려간 강지연은 의식을 회복한 유나를 만났어요. 유나는 얼굴에 멍이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엄마를 보자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유나야. 강지연이 딸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어요. 엄마가 걱정했던 게 다 맞았어요. 유나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는 정말 지옥이었어요. 바로 그때 유나의 몸에 이상 신호가 왔어요.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유나, 유나야. 강지연이 소리쳤어요. 의료진이 달려와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유나는 약물 쇼크로 다시 위험한 상태에 빠졌어요. 환자가 복용 중인 약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가 외쳤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유나는 그런 알레르기가 없었거든요. 강지연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간병실을 둘러봤어요. 유나의 수액 주머니 옆에 놓인 주사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주사기는 뭐예요? 강지연이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아, 그건 오후에 군 의료진이 와서 추가로 놓고 간 수액이에요. 강지연은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그들이 유나를 입막음하려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강지연은 그 수상한 주사기를 몰래 챙겨서 지인인 민간병원 독성학과 교수에게 분석을 의뢰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나에게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특수 약물이 검출된 거예요. 이 약물은 일반적인 치료용이 아니에요.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의도적으로 투여했다면 이건 살인미수나 다름없어요. 강지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들이 진짜로 유나를 죽이려 했다는 거였어요. 다행히 유나는 응급처치 덕분에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지연은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황태성 중장은 물론 수많은 간부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국방부 소장직을 사임합니다. 강지연의 첫마디에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민간인 신분으로 제3기 가벼단의 조직적 폭력과 은폐 시도를 고발하겠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어요. 황태성 중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제 딸 강유나는 1년 전 간호병으로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딸이라는 이유로 집단 괴롭힘을 당했고 결국 의식불명까지 갔습니다. 강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군 간부들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자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강지연은 준비해온 USB를 들어 보였어요.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녹음 파일, 삭제된 기록, 그리고 은폐 지시 내용까지 모두요. 바로 그때 황태성 중장이 회견장으로 들어왔어요. 강지연 소장,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제 소장이 아니에요. 강지연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건 모성애예요. 황태성이 기자들 앞에서 소리쳤어요. 이 여자 말 믿지 마세요. 딸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킨 주제에. 순간 강지연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고요? 그래요. 제가 못 가르쳤어요. 이런 더러운 조직에서 살아남는 법을 못 가르쳤으니까요.
회견이 끝난 후 강지연은 곧바로 제3기가벼단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수사기관과 함께였습니다. 강윤아 이병을 괴롭힌 분대장 박성민 중사를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부대로 들어갔어요. 박성민 중사는 강지연을 보자 비웃었어요. 아, 소장님. 아니지. 이제 그냥 아줌마네요? 딸 하나 제대로 못 지킨 주제에 여기서 뭐해요? 강지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제대로 못 지켰으니까 이제라도 지키러 온 거예요. 수사관들이 박성민을 수갑을 채우자 그가 악을 썼어요. 아, 너희들 몰라. 이거 다 위에서 시킨 거야. 강윤아. 그년이 소장 딸이라고 해서 특별히 교육하라고 했다고. 누가 그런 지시를 했어요? 수사관이 물었어요. 황태성 중장이랑 여단장이 직접. 박성민이 말하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지연은 그 증언을 녹음했고 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황태성 중장까지 연루된 조직적 범죄라는 게 명확해진 거였어요. 며칠 후 강지연은 윤아의 병실에서 특별한 물건을 발견했어요. 윤아가 침대 밑에 숨겨둔 작은 상자 안에는 찢어진 지원서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강지연이 조각들을 맞춰보니 뒷면에 윤아의 글씨가 보였어요. 엄마가 막아도 나는 가볼래. 나답게.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엄마가 걸어온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직접 느껴보고 싶었어요. 엄마를 더 이해하고 싶었어요. 강지연은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윤아가 자신에게 반항한 게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엄마. 깨어난 윤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왜 그렇게 강해져야 했는지. 윤아야, 미안해. 강지연이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윤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지금 나를 지켜주고 있어요. 군복을 벗고도 더 용감하게. 그날 밤 강지연은 국방부에서 받은 마지막 공문을 확인했어요. 제3기가벼단 전체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는 내용이었어요. 황태성 중장도 결국 사임하게 되었고 은폐에 관련된 모든 간부들이 처벌받게 되었어요. 윤아는 강지연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정말로 엄마 딸인 게 자랑스러워요. 계급장보다 더 멋있는 엄마예요. 강지연은 딸을 꼭 안으며 중얼거렸어요. 계급장은 벗었지만 자식은 품었구나. 한 달 후 국방부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장성들과 언론인들이 모여들었어요. 강지연의 마지막 브리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업무 보고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군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폭로의 현장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강지연이 연단에 올라서자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그녀는 더 이상 군복을 입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국방부 소장 강지연입니다. 강지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 자리는 제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군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한 자리예요. 뒤편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올라왔어요. 윤아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가득한 멍과 붓기, 그리고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는 모습에 장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이 아이는 제 딸 강윤아입니다. 24살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싶어 했던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강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군에 입대한 지 1년 만에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스크린에는 윤아의 의무 기록이 올라왔어요.
늑골 골절, 안면 타박상, 그리고 정신과 상담 기록까지. 여러분, 이게 과연 훈련 중 사고로 생긴 상처들 같나요? 강지연이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아니면 조직적인 폭력의 결과 같나요? 장내가 술렁였어요. 몇몇 장성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유나가 몰래 녹음한 폭행 현장의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제발이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유나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둔탁한 타격음들. 이 녹음은 사고 당일 밤 제 딸이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집단 폭행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강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바로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리며 휠체어를 탄 유나가 나타났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굳은 의지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엄마.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강지연은 유나를 보자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입었던 군복이 딸의 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스크린에는 은폐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올라왔어요. 삭제된 기록들, 조작된 보고서들, 그리고 황태성 중장의 은폐 지시 녹음까지. 이것들은 제3기갑여단에서 제 딸의 존재를 지우려고 했던 증거들입니다. 강지연이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심지어 상급자까지 나서서 진실을 묻으려 했어요. 장내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몇몇 기자들은 미친 듯이 펜을 움직이고 있었고 장성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강지연이 마지막 자료를 꺼냈어요. 제 딸을 입막음하기 위해 병원에서 독성 약물을 투여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스크린에 독성학과 분석 결과가 올라왔어요. 참석자들 사이에서 경악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조직인가요? 강지연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제 딸 하나 지키지 못하는 군이 과연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요? 유나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다리는 아직 불편했지만 굳은 의지로 한 걸음씩 내딛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강유나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본 그 피해자예요. 장내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저는 엄마를 이해하고 싶어서 군에 갔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왔는지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건 이해가 아니라 지옥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유나가 계속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 진짜 용기가 뭔지 알았거든요. 엄마처럼 옳은 일을 위해 모든 걸 걸 수 있는 용기 말이에요. 강지영과 유나가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어요. 모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이 군의 침묵은 멈춰야 합니다. 강지연이 마지막으로 선언했어요. 그리고 저희 모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요. 강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심지어 몇몇 장성들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어요.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고 군 전체에 대대적인 개혁 바람이 불었습니다. 황태성 중장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이 구속되었고 제3기갑여단은 해체되어 완전히 재편성되었어요. 강지연은 약속대로 군 피해자 인권센터를 설립했어요.
서울 강남구의 작은 건물이었지만 벌써부터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센터 입구에는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센터장님, 오늘도 신규 상담 신청이 15건 들어왔어요. 직원이 보고했어요. 그래요? 그럼 오늘 밤늦게까지 일해야겠네요. 강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찼어요. 자신과 유나가 겪었던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었거든요. 한편 유나는 완전히 회복된 후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다시 군에 지원한 거예요. 이번에는 국군병원 정신건강센터 상담사로 말이에요. 유나야, 정말 괜찮겠어? 강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저는 이제 알아요. 도망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유나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저 같은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야 정말로 이긴 거예요. 유나의 첫 출근 날, 강지연은 몰래 국군병원을 찾아갔어요.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거든요. 유나는 하얀 가운을 입고 한 신병과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 신병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목에는 자의 흔적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여기선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유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나도 한때 그렇게 울었거든요. 신병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상담사님도요? 응. 나도 여기서 지옥을 맛봤어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유나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럼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혼자 이겨낸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도요. 신병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우리 함께 해봐요. 강지연은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랑스러웠어요. 딸이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힘으로 바꾸는 모습이 말이에요. 그날 저녁 모녀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유나의 가슴에는 작은 지원서 복사본이 액자에 담겨 달려 있었어요. 엄마가 막아도 나는 가볼래. 나답게라는 글귀와 함께 말이에요. 유나야, 그거 왜 계속 가지고 다녀? 강지연이 물었어요. 엄마, 이게 제 시작점이에요. 엄마를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한 여행의 출발점이죠. 유나가 액자를 만지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알겠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강해져야 했는지. 그래도 너무 힘든 길이었지?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강한 엄마를 만났거든요. 유나가 미소를 지었어요. 계급장을 달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멋있는 엄마를요. 강지연도 웃었어요. 그러고 보니 나도 이제서야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아. 어떤 의미에서요? 계급장으로 널 지키려고 했을 때는 진짜 너를 지켜주지 못했거든. 하지만 계급장을 벗고 엄마가 되니까 진짜로 널 지킬 수 있더라고. 2달 후 강지연의 인권센터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군내 인권 개선 촉구 대회였습니다. 수백 명의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이 모였어요. 무대 위에서 강지연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안전한 군대를 만들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군중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유나도 무대에 올라왔어요. 저는 강유나입니다. 피해자였지만 이제는 생존자예요. 유나의 목소리가 당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치료자가 되었어요. 저희 모녀는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계급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날 밤 강지영과 유나는 군문 밖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저 멀리 국방부 청사의 불빛이 보였어요. 엄마, 후회하지 않으세요? 소장 자리 버린 거? 유나가 물었어요. 전혀. 소장으로 있을 때는 내 딸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잖아. 지금은 수백 명의 아이들을 지키고 있어. 강지연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우리 정말 이겼네요, 엄마. 응, 우리가 이겼어. 계급장은 벗었지만 자식은 품었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군문 밖에서 다시 가족이 된 이들의 미소에는 그 어떤 계급장보다 빛나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막아도 나는 가볼래. 나답게. 그리고 그 아래 새로 추가된 글귀가 보여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겠어.